자, 정석 1단원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자, 우선 단항식이 뭡니까? 수나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자, 그것이 바로 단항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분의 2 x제곱 y라든가 뭐 마이너스 5 abc 제곱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나 문자에 이렇게 요 사이사이 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이것을 단항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이다. 다항식 그러면 뭡니까?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런 그 단항식들이 이제 이런 게 항이 하나씩인 건데 요런 애들을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한 것, 그게 바로 다항식이죠. 항이 하나 이상인 그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2x 제곱 y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항이 3개가 더해진 그러한 다항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론 이런 다항식 하나하나를 가리켜서도 우리가 다항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내림차순,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 그거는 뭐예요?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자에 대해서 어떤 차수가 높은 항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는 것이고,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차수가 한 문자에 관해서 차수가 낮은 항부터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오름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거기 정석에 보기 1번을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4x 세제곱, 자 이렇게 뭐 물론 이거 아주 쉬운 문제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x 제곱 y 세제곱, 자 3x y 제곱, 5y 5제곱, 자 이렇게 플러스 2y죠. 플러스 2y. 자 이것을 1번이 뭐예요?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자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그랬으면 이렇게 쓱 봐요. 그러면은 이제 x에 대해서 차수가 제일 높은 게 요 3차죠. 자 3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다음에는 몇 차? 2차죠. 요 x의 제곱. 자 x제곱이 들어가 있는 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차 x가 들어가 있는 항이 이렇게 두 개가 또 역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수가 제일 높은 곳서부터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무슨 차순? 내림차순이죠. 자 내림차순으로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치? x에 대해서. 자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4x 세제곱, 그 다음에 요 이제 제곱항이 바로 그 다음 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2x제곱 y 4제곱이니까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플러스 해가지고서 마이너스 2y 4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빼고 5y 세제곱, 그리고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항이 들어있는 얘네들 3y 제곱 마이너스 4의 x,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와장창 이렇게 보따리 안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식이 되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2번 뭐 y에 관한 오름차순으로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봐라 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12페이지에 있는 기본 1-1번, 자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굳이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더라도 그냥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 요런 단원인데 우리 거기 보면은 지수법칙이 나오죠. 자, 지수법칙. 지수법칙 어떤 겁니까? m과 n이 일단 양의 정수일 때, 자, m과 n이 양의 정수일 때 지수법칙이 뭐 한 5가지 이렇게 있는데 중학교 때도 이거 다 공부한 거예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밑이 a로서 같을 때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a의 m 플러스 n 더해주는 그런 법칙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m제곱 나누기 an제곱.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a의 m-n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a의 m의 n제곱이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a의 mn제곱.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ab의 n제곱이다. 그러면 요거 이제 요 n제곱이 이렇게 a도 b도 각각 거듭제곱이 되지요. 그래서 an제곱 bn제곱. 자, 그 다음에 5번 a분의 b의 n제곱.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요 a나 b나 다 n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지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우선 거기 이제 보게 되면 그 옆에 이제 그 뒷페이지에 보기가 있어요. 14페이지. 자, 보기. 우리 이제 이런 거를 뭐 설마 이제 모르고 고등학교 올라온 사람은 없겠지만 EX에 자, 이런 거 전개를 한번 해봐라 라는 문제인데 EX에 3X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자, 요거 전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6X 4제곱 8X 제곱 그 다음에 4X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2번 뭐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보기 3번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기 4번을 보게 되면 다항식의 나눗셈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기 4번 그것도 이제 1번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2x 세제곱 빼기 4x 제곱 플러스 6x 나누기 2x. 자, 요 나눗셈을 해주게 되면 요 뒤에 거 요거 분모가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분모니까 2x분의 어떻게 돼요? 2x 세제곱 빼기 4x 제곱 6x 이렇게 되죠. 자, 요것은 다 따로따로 쓸 수가 있죠. 2x분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한다? 약분을 하면 되죠. 자, 약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이게 답이고.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뭐 비슷한 거니까 이거는 생략.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보기 5번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그 다항식의 나눗셈이 나오는데 이제 20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나누기 2 마이너스 3x 플러스 x제곱이다. 자, 이것을 나눗셈을 해서 뭘 구하라고요? 목과 나눗셈 하면 항상 목과 나머지가 나오죠. 그치? 자, 그래서 이 목과 나머지를 구해봐라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나눗셈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지만 항상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9 나누기 2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2, 4, 8 그리고서 나머지 1. 자,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했었죠.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도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이것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써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3x 세제곱,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곱항이 없죠. 제곱항이 없으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한다? 비워놔야 돼. 자, 이렇게 이제 비워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20. 자, 요것을 갖다가 나누기 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요것도 역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써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나눗셈을 할 때 제일 차수가 높은 요 항부터 둘이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3x 세제곱이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x제곱이야. 자, 그러면 x제곱이 3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 3x가 곱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 둘이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3x 세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계산을 했으면 이제 얘를 계산을 한다. 그 다음 순서 마이너스 3x와 3x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 3은 그 다음에 얘지 얘 2, 3은 6x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나눗셈을 할 때 중학교 때도 그랬지만 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거 9에서 8을 갖다 어떻게 빼주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여기도 얘에서 얘를 갖다가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빼게 되면 여기 없어져.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주니까 9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8x.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한다? 그냥 그대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20. 자,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이 9x제곱과 x제곱을 비교해 보는 거야. 자, x제곱에다가 뭘 곱해야 9x제곱이 되죠? 그렇죠. 9를 곱해줘야 9x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제 9x, 요거 이제 얘를 이렇게 이제 곱한 것이 9x제곱이고,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서 요 밑에다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9, 27x. 그 다음에 29, 18. 그죠? 자,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역시 빼준다. 자, 그럼 얘는 없어지고, 요거에서 요걸 빼주면 이거 플러스 27 되니까 19, x. 자, 20에서 18 뺍니다. 그럼 얼마예요?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19x랑 요 x제곱이랑 보니까 누가 더 차수가 높아? 얘가 더 차수가 높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더 이상 계산이 안 된다. 이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이 바로 뭐가 돼? 바로 몫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이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치? 자,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은 바로 요런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을 때 그 더 이상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나머지의 그 이 다항식이 차수가 요 제수의 차수보다 낮아지게 되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 나머지는 이 제수의 다항식보다 차수가 한 차수 기본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뭐 그 이상으로 낮을 수가 있어, 차수가. 다시 말해서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그 다항식이 있어요. 자, 어떤 다항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어때? 2차식으로다가 나눴을 때 우리가 지금 막 계산을 하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는데, 이 나머지가 만약에 이게 2차식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1차 이하의 나머지가 나오게 된다. 1차 이하의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차 이하의 식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게 1차식이거나 상수항이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가 3차식이었다. 3차식으로다가 이걸 갖다 나눴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나머지는 2차 이하의 식이 나온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뭐 하나 더 나오죠. 옆에 페이지 보면. 자, 그것도 하나 더 해봅시다. 나눗셈을.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그랬어요. 그것을 갖다가 x 마이너스 3으로다가 나눈다 그랬죠.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띄어놨지. 왜 띄어놨어? 우리가 여기 x 제곱항이 없죠. 그러면 없으면은 그걸 한 칸 띄고 나눗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나누기 지금 x-3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x-3으로다가 나눈다. 한번 나눠 봅시다. 우리가 요거 얘랑 얘랑 비교하면 어때요? 여기다가 2x 제곱을 곱해야 이제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2x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6x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한다? 빼주라고 그랬어. 자, 이렇게 빼주면 6x 제곱 그리고 요거 하나 내려오지? 마이너스 3x. 자, 그 다음에 비교합니다. 6x 제곱 x니까 우리가 요 x에다가 6x를 곱해주면 되지요. 그래서 6x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6, 18 x 그리고 나서 뺀다. 자, 빼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플러스 18이 되니까 15x 그리고 5 하나 내려오죠. 자, 5가 하나 내려온다. 내려와서 이제 보면은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니까 한 번 더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15라는 숫자가 와서 1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얘들 둘이 곱하면 45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빼주게 되면 얘는 없어지고 플러스가 되니까 50. 요게 바로 나머지다. 자,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몫이고 몫이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 나머지 5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나눗셈을 갖다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맨날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이 재수가 1차식일 때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사실 그 방법을 알면 뭐 아주 쉬워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기호를 요런 기호를 쓰죠. 잘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요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맨 앞에 그 개수들 있죠. 개수들. 그죠? 여기 이제 그 x제곱 개수는 사실 이제 0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얘네들을 먼저 개수를 써줘. 그러면 이제 여기 2, 0, 마이너스 3, 5 이걸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무슨 숫자를 쓰느냐면 자, x-3은 0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두게 되면 우리 요거 x 뭡니까? 3이죠. 그 3을 갖다 여기다 쓰는 거야. 자, 3을 쓰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애들은 그냥 일단 요 2는 그대로 내려와. 2는 그대로 내려오면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가 올려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2는 얼마? 3 곱하기 2는 6이 되죠. 그리고 얘는 내려오면서 더해야 돼. 얘는 내려오면서 어쩐다고요? 더한다. 빼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내려오면서 더해주면 0하고 6하고 더하면 6이죠. 자, 그 다음에 3이랑 6이랑 곱해가지고서 요리로 올라가. 그러면 3, 6, 18이죠.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어쩌라고요? 더하라. 자, 애들 둘이 더하면 1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이랑 15랑 이렇게 곱해주면 45지요. 우리가 내려오면서 어쩌라고? 더한다. 더하면은 50이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해서 요 맨 마지막에 나온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바로 나머지죠. 나머지. 그지? 얘가 바로 나머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그 숫자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요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바로 얘네들이 몫이 돼요. 맨 뒤에서부터 상수 1차항, 2차항, 3차항, 4차항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상수 1차항이니까 여기다가 x 붙여 써주고요. 요게 2차항이니까 x 제곱을 붙여서 써준다. 그래서 우리가 몫이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5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직접 나눈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리고 보기에 이게 훨씬 간편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저기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언제 이 x-3 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재수가 1차식일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x가 1차식일 때에만 그러니까 요참 재수가 1차식일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조립제법이.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기 7번이 나오고 있는데 요 이제 보기 7번에 나온 그 문제를 하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해볼까요? 1번. 자, 1번이 뭐예요? 3x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5를 이것을 갖다가 어쩌라고요? x-2로다가 나눈 그러한 목과 나머지를 구해봐라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물론 직접 나눠도 되지만 조립제법을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3 마이너스 2 그쵸? 요거 뭐야? 3x 세제곱이죠. 3x 세제곱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 이렇게 돼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얘는 일단 그대로 내려온다. 2, 3은 6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어쩌라고요? 더하라. 그래서 4 2, 4, 8 자, 내려오면서 더하니까 5 2, 5, 10 내려오면서 더하니까 5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나온 요 놈이 뭐라고요? 얘가 바로 나머지다. 그리고 상수 1차, 2차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몫은 뭐라고 써주면 돼요? 몫은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조립제법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 잘 아셨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조립제법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아무거나 하나 해보면 만약에 이거를 갖다 뭐 그냥 이 예로 한번 해봅시다. 요게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그 요 2x 빼기 2루다가 만약에 우리가 나눴다. 응?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만약에 요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를 쓰겠죠. 조립제법을. 그지? 자, 조립제법을 쓰게 되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에 어떤 숫자가 온다고요? 이것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즉 다시 말해서 2x-2는 0 이렇게 해가지고서 x는 1이죠. 그지? 자, x는 1을 여기다가 이제 써가지고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게 되죠. 자, 이제 요거 이제 내려오고 얼른 해봅시다. 1, 3은 3 내려오면서 더하니까 1, 1, 1은 1 이걸 저기 하면 마이너스 2 1, 2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야. 자, 이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고 자, 여기서 몫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상수 1차, 2차라고 그랬으니까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버리고 다 구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거 틀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요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결과 나온 거를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되지만 몫은 우리가 요것을 요 x 앞에 있는 그 개수로다가 반드시 나눠줘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요거 2분의 3, 2분의 1, 2분의 2, 즉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8페이지로 가게 되면 자, 18페이지에 기본 문제가 있죠. 기본 문제 1-2번 간단하게 한번 또 풀어봅시다. 기본 문제 1-2번을 보게 되면 문제를 우선 써봅시다.
자, 어이구, 이거 세제곱이네. 이 식을 간단히 하라 그랬어요. 자, 이 식을 간단히 하라. 우선 뭐 지수 법칙들을 우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우선 얘는 우리가 뭐예요? 8분의 x제곱 y 세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제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요 얘네들한테 요 문자 수의 숫자들에다가 다 나눠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요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이 될 것이고, 얘는 어떻습니까? x 세제곱의 제곱이 되고 y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요 3도 세제곱도 역시 마찬가지. 얘네들 전부 다 세제곱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이고, 그 다음에 x제곱의 세제곱, y 세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8분의 x제곱 y 세제곱 나누기 16분의 요거 이제 어차피 분자로 올라가죠. x의 3위는 6제곱, 그 다음에 y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물론 이거 이제 이렇게 가로 쳐야 되는 거고, 곱하기 마이너스 27에, 자, 얘는 어떻게 돼요? x 6제곱 y 9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이제 얘가 이제 부모 분자 뒤집어지죠. 그래서 x 6제곱 y 제곱분의 1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은 8과 16 약분되죠. 2. 자, 그리고 위에는 x 2개, 밑에는 x 6개가 있어. 자, 그러면 약분이 얘들은 싹 없어지고 여기 2개가 없어지니까 요 몇 제곱이 된다? 4제곱이 되죠. 그래서 x 4제곱. 그 다음에 위에 3개 있고 밑에 2개 있어. 그러면 밑에 2개 싹 날라가시고 위에 하나만 남게 되죠. 그래서 y. 근데 여기 2가 있으니까 2y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27에 x 6제곱 y 9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이제 x 4제곱 요거 분모고 요 분자지. 그러면 이제 요 x 밑에 4개 있고 위에 6개 있으니까 밑에 약분해주면 밑에 4개 날라가고 위에 2개만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7하고 2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54.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그리고 y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 1-4번으로 갑시다. 자, 기본 1-4번 문제를 보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써서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여기 아까 그게 나오네요. 2x 세제곱 문제를 한번 써봅시다. 자, 요거를 뭘로 나눠? 2x-6으로다가 나눈데, 자, 그러면 목과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 조립제법으로다가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2, 자, 3차, 2차, 1차 그냥 순서대로 써주면 되죠. 20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와야 되는 숫자는 어떤 거다? 우리가 2x-6을 0으로 두면 x는 3이죠. 3. 여기다가 3을 써주게 된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내려오고 3이는 6, 마이너스 6, 그죠? 요거 내려오면서 더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36, 마이너스 18. 자, 내려오면서 더하면 2죠. 3이는 6이니까 내려오면서 더하면 5. 자, 요게 바로 나머지예요. 나머지는 그냥 5야. 그런데 몫을 써줄 때 우리가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몫을 써줄 때 몫을 써줄 때 어떻게 써준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2x 제곱 빼기 6x 플러스 2. 요 상수 1차, 2차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우리가 요거 앞에 있는 숫자 2로다가
반드시 이걸 나눠주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줘서 답은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 요거를 써줘야 되죠. 그쵸?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이 x 앞에 어떤 그 개수가 1이 아닐 때에는 이것으로다가 그 개수로다가 반드시 몫의 모든 개수들을 나눠줘야 된다.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봐봐. 얘를 갖다 이거로다가 나눴는데 몫이 이게 나왔다. 응?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나누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거 나누지 않은 상태로다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걸 몫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저 식을 2x제곱 빼기 12x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로다가 나눴을 때 몫이 이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써줘야 될 거 아니야. 빼기 6x 플러스 2. 그 다음에 나머지가 5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플러스 5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치?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이거 나눗셈을 해보면 2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플러스 한참 쓰네. 빼기 1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2x 빼기 6으로 다 나눴어. 그지? 그러면 이제 몫이 만약에 이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몫이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가 5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이거 이렇게 전개를 하려고 해서 보니까 얘 벌써 전개하면 뭐예요? 2x하고 2x제곱 저기 곱하면 4x 세제곱이 돼버리죠. 자, 이게 4x 세제곱이라니까 맨 앞에가.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둘이 같다고 그랬는데 2x 세제곱과 4x 세제곱이 같다. 말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뭔 소린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반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 반 나누고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반 나누면 3, 여기 이제 2였으니까 반 나누면 1. 그죠? 2로 나눈다는 얘기야. 2로. 자, 그래서 여기가 3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개수가 3이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여기 나온 이것들을 갖다가 3으로다가 다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1-5번 거를 한번 또 봅시다. 기본 1-5번. 자, 기본 1-5번은 지금 x의 다항식 n이 있대요. 어떤 거요?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자, 이게 있다. 근데 그 n을 갖다가 어떤 꼴로 변형을 한다고 그랬느냐면 요런 꼴로다가 변형을 한대요. 그치? 자, 이런 꼴로 변형했을 때 이 A, B, C, D가 무엇이냐 그것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랑 이제 같은 거죠. 그치? 자, 얘랑 같다. 그거 한번 여기다가 이제 한번 쭉 써보면, 자, 둘이 서로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게 오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쓸 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기 요 앞에 세 개의 항이 공통된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x-2, x-2, x-2 그게 보이죠? 그래서 그걸로다가 한번 보따리를 싸. 자, 그러면 x-2로다가 이렇게 가로 열고 a에 x-2의 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b에 x-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죠. 그리고 가로 닫고 d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뭡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했지만, 그죠?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가 봐봐. 얘를 갖다가 요걸로다가 나눴어. 그럼 몫이 나왔어. 그럼 나머지가 나왔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로다가 나눴을 때, 이 식을 요거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오고 이런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요거로 나눴을 때 요게 뭐라고요? 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머지. 그죠?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게 되면 항상 요런 그 항등식 형태로다가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항등식. 왼쪽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다. 그죠?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식. x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게 말하자면 지금 이제 항등식이거든. 항등식인데 우리가 요 뭐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 2x 세제곱 요 좌변에 있는 요 식을 갖다가 x-2로 나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몫이고 요 d는 뭡니까? 바로 나머지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 착안을 한다면 우리가 이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그렇죠, 조립제법이지, 조립제법. 그러니까 자, 이쪽 어디 정도에다 하면 되려나? 요 정도, 요 옆에다가 조그맣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그 써줘. 2, 1, 마이너스 4, 5. 그리고 자, 요거로다가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는 숫자는 뭡니까? 2죠, 2. 자, 그래서 내려온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4. 내려오면서 더하라고 그랬죠? 5, 2, 5, 10. 자, 내려오면서 더하면 6, 2, 6, 12. 그러면 이거 이제 내려오면서 더하면 뭐예요? 17. 자, 그렇죠. 그러면 이 17이 바로 나머지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17, 요게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D예요, D. 그죠? 그래서 D가 17이라는 걸 알아냈어.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뭐라고요? 몫이죠, 몫. 몫인데, 그러니까 몫이 뭐라는 거야? 상수 1차, 2차니까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죠.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몫이 뭐야? 요거죠, 요거. 그지? 그래서 얘가 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자, 바로 요거랑 같죠? 그러니까 같은데 여기 보니까 앞에 항 두 개가 또 x-2가 있어. 그래서 그걸로다가 역시 보따리를 쌓아. 자, 보따리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a에 x-2 플러스 b 가로 닫고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말하자면 또다시 똑같은 그 항등식, 그러니까 다항식의 구조가 된 거야, 나눗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는 어떤 얘기예요?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을 x-2로 나눴을 때의 몫이 바로 이거고 c는 바로 뭐예요? 나머지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도 역시 이 몫과 나머지를 무엇에 의해서? 조립제법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는 요 2, 5, 6을 갖다가 어디다가 써가지고 조립제법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2, 5, 6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연결을 해서 이렇게 조립제법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오는 숫자는 바로 요거로 x-2로 나눴으니까 역시 2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2는 4 내려오면서 더하죠. 2, 9, 18. 자, 그래서 내려오면서 더하면 24. 나머지 24네요. 요게 바로 요 나머지 c지요. 그 다음에 몫은 바로 요게 상수 1차니까 2x 플러스 9에요. 2x 플러스 9. 이 몫이 바로 뭐라고? 2x 플러스 9다. 즉, 이 위에 있는 ax-2 플러스 b가 2x 플러스 9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제 2x 플러스 9는 뭐가 된다? a의 x-2, 그러니까 x-2의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여기서 이제 요 2x 플러스 9를 x-2로 나눈 몫이 바로 a고 나머지가 b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또 조립제법을 사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딱 써가지고서 그대로 내려와, 곱해가지고 올라가,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더해, 그러면 이제 1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13이 바로 뭡니까? b죠. b겠지. 그래서 b는 13. 그 다음에 이 a가 바로 2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요 마지막 요 항등식은
어때요? 그냥 눈으로 봐도 A가 2라는 거 대본에 알 수 있죠. 그래서 A가 2라는 거 이제 양쪽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A가 2라는 걸 대본에 알 수 있으니까 2x 빼기 4 더하기 뭘 해야 9가 나온다? 그렇죠. 13을 해야 9가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 거는 굳이 이 조립제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A, B, C, D를 다 구할 수 있게 됐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니까 x가 1.99일 때, 자, x가 1.99일 때, n의 값이 얼마냐, 이거를 갖다가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x가 1.99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우리가 이제 a, b, c, d 다 구했단 말이야, 지금. 그죠? a, b, c, d 다 구했으니까, 요 a 자리에다가 이제 그 우리가 구한 것들을 다 써주죠. b 자리에다가는 13, 그 다음에 c 자리에다가는 뭘 쓴다? 여기 구했지, 여기 24. 자, 그 다음에 D에는 얼마였어요? D는 우리가 17이었죠. 그지? 자, 그렇게 해서 X가 1.99일 때 N의 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요 X 자리에다 뭘 대입하라? 1.99를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1.99에서 2를 빼게 되면 얼마야? 마이너스 0.01이죠. 그거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3에 역시 마이너스 0.01의 제곱, 플러스 24에 마이너스 0.01 플러스 17 그쵸?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16.761 298 뭐 이런 게 이제 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건 뭐 별 얘기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자, 뭐 곱셈 공식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